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자리 지키고 회의에서 또렷하게 말하고 동료 눈치도 챙기고 점심시간엔 억지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퇴근하고 나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 적 있으세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누가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집에만 가고 싶은 그 느낌.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냥 무너지는 느낌.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소파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씻는 것도 귀찮고 밥도 그냥 대충 때우고 싶고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밖에서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고쳐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까워요. 천천히 같이 생각해봐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직장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서는 이 모양이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면 안 되나? 자책이에요. 그것도 꽤 깊은 자책. 밖에서 잘하는 내가 있고 집에서 무너지는 내가 있고 그 두 모습 사이에서 왠지 집에서의 내가 진짜 나인 것 같고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를 먼저 짚고 싶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라서 나태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된 패턴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패턴은 사실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공간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다른 모드로 전환해요. 직장에 도착하는 순간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 아시나요? 긴장이 올라오고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도 관리되기 시작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이 하루 종일 유지돼요. 나는 여기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모드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그 모드가 꺼지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간이 바뀌면 역할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면 긴장 수준도 바뀌어요. 직장에서는 완벽해야 해. 집에서는 그냥 나여도 돼.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마음이 버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 세계와 집안 세계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흐트러지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심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하루 동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눈치 보는 것, 말 조심하는 것, 감정 숨기는 것, 상황 파악하는 것,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다 에너지를 써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의 피로는 사실 업무 자체보다 이런 사람 사이에서 오는 소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낮 동안 감정을 조절하고 참고 맞추고 배려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마치 하루 종일 달린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엔진이 꺼지는 것처럼요. 차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냥 연료가 없는 거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비워진 거예요. 그리고 비워진다는 건 그만큼 낮 동안 가득 채워서 썼다는 뜻이에요. 이런 패턴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사람,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 누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처리하는데도 에너지를 써요. 내 감정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감정까지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올 때쯤엔 더 많이 지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늘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남에게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기준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일 자체보다 그 기준을 지키는 게 더 힘들 때도 많아요.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짜증나는데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에너지를 써요. 오히려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 참고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소모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집에 오면 그 억눌렸던 게 한꺼번에 풀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자신과 비슷한 유형이 있었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 사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책임감이 강해요. 직장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역할에 진지하다는 뜻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대충 해요. 밖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무너지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밖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둘째, 주변 사람을 잘 배려해요. 사회적 긴장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읽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주변에서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 편안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자기 회복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집에서 흐트러지는 게 사실은 자기 회복이에요. 무너짐으로써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걸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생존 능력이에요.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을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패턴 고쳐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집에서 완전히 방전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회복이 아니라 소진이 돼요. 소파에 누워서 30분 쉬는 건 회복이에요. 뇌가 잠깐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밤 몇 시간씩 이어지고 자정이 넘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고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지쳐가는 거예요. 회복과 소진의 차이는 사실 간단해요. 쉬고 나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회복이에요. 쉬고 나서도 여전히 무겁고 더 무기력해진다면 소진이에요. 만약 소진에 가까운 것 같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씻기,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스트레칭 딱 한 번.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뭔가를 해냈다는 감각이 생기면 마음도 조금씩 다시 켜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에서 흐트러지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에너지도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 자책 말고 회복에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잠깐 다른 각도에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오면 무너지는 게 꼭 업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많을수록 더 빨리 지쳐요. 혼자 있고 싶다는 건 사람이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지쳤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즐거우면서도 혼자여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들이요. 이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쉬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대부분 함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요. 회의, 협업, 소통, 네트워킹. 그래서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더 많이 지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 오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혹시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당신이 하루를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이 지쳐요. 대충 사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와서 무너졌다면 그냥 그대로 쉬세요. 죄책감 없이.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오늘도 여울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